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항상 이 북한의 김일성 3부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흘러가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 김일성 3부자가 지금 이제 종말 향해 마지막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김일성 바로 알기 제목으로 강의를 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1부, 2부 나누어서 진행할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 이거를 쫙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꿈나라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간단치만은 않아요. 근데 이 복잡 미묘한 내용을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강사는요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벤태균 목사님이에요. 벤태균 목사님. 제가 벼르고 그동안 벼르고 또 벼렀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는 우리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강의를 돕는 도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강의는 유튜브로 지금 다 나가고 있거든요. 기록자로 또 남길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이런 거짓과 날조에 완전히 온 날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조투성이에요. 그리고 신화적인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사실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귀한 강의를 들어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배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이제 PPT를 가지고 강의 이제 쭉 진행하실 겁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 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한마디라도 여러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 목사님의 강의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돌아오는데 이 강의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다윗의 물맷돌 같은, 정말 원수의 그 정확한 급소를 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김일성 바로 알기 1부 순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제가 하늘교회랑 인연이 참 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교회가 이 건물로 이사와서 처음에 개청 예배 입당 예배 드릴 때 3층에서 그때도 왔고요. 2층으로 이사와서 입당 예배 드릴 때도 그때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김일성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에스더기도 운동에서 김일성을 강의할 사람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제가 제일 닮았다는 거죠. 그나마 외모적으로 제가 제일 닮았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98세에 된 할머니세요. 그분이 평양분이신데 실제로 이제 김일성을 보신 분이에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꼭 너같이 생긴 놈 하나가 나타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일성 바로 알기. 예, 김일성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항일운동가, 굉장히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 항일운동가라고 얘기하고, 우파적인 쪽에서는 날조된 영웅이라고 하는데,
오늘 김일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일성은 아버지 김영직이에요. 네, 김영직, 어머니는 강반석. 네, 어머니 이름을 보면 뭐가 느껴지시죠? 네,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맥반석 좋다. 같은 반석이니까. 네. 네, 반석.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버지 김영직은 1894년 7월 10일생입니다.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소장농 집안.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처음 문맹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평양에 있던 신망학교 숭실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좀 불성실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명신보통학교 서당 같은 데서 이제 그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좀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1917년에 조선국민회라는 제외 한인단체와 공무원을, 그러니까 독립운동 비슷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제에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력이 떨어지니까 만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사기꾼 기질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짜 의사 면허증을 구해가지고 의사 노릇을 해요.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 어디냐면 장백현이에요. 장백현. 예, 거기 백두산 밑에 장백현에서 가짜 의사 노릇했는데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 장백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돼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광공정신이 좀 투철하고 민족주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한테 돈을 많이 대줬어요. 네. 그리고 독립운동하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뭐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또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해서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박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 이제 적색 청년단이라는 그 공산주의 계열인 그 테러 단체에게 맞아서 죽어요. 네. 32세 때 김일성이가 15살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희한하죠. 아버지가 공산주의자한테 맞아 죽었는데 아들은 정말 공산주의 괴수가 됐어요.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주 지역이 이제 한인 사회에 급속도로 이제 공산주의가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 지역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금품갈취하고 남의 집 털어먹고 이 마을 털어먹고 떨어지면 저 마을 가서 털어먹고 또 지나간 사람 두드러 패가지고 또 돈 뺏고, 요런 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인 것처럼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그 공산주의자 이놈들이 진짜 쓰레기다, 이거 마적대다, 도적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죠? 예.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은 이범수가 이정재한테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 아버지를 반동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살부에. 근데 아무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를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디냐, 그 인천 상륙작전에 나와요. 근데 이정재는 자기 아버지 못 죽이고 탈출해서 이게 넘어온 걸로 돼 있죠. 네. 어머니 강반석 1892년생입니다. 강돈욱 장로님의 딸입니다. 이 강돈욱 장로님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평양 일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맞아 죽었잖아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중국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네, 그 경찰, 중국 그 안도 지방에 공안 총사를 가요. 경찰 대장, 그러니까 그 무한장, 형이 무씨입니다. 이 무한장한테 재가를 했어요. 아마 그 김일성이 이때부터 삐뚤어지지 않았나. 근데 기록에 보면 김일성이 이 나이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엄마의 잘못된 그
재혼 때문에 아들이 삐뚤어져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위키백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위키백과를 쳐보면 이렇게 떠요. 이제 강반석을 쳐보면 강반석의 사후 그의 행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해 미화되어 실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남편 김용직의 조선 국민의 운동을 도왔으며 여성 항일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고 전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재혼해가지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 외할아버지 강도룩 장로시죠. 김일성의 외조부고 기독교 지도자고 또 많은 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김성주 이제 그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거든요. 이 공식적인 그 본명은 김성주, 이루성자 기둥주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실제 본명은 거룩할 성자예요. 왜 거룩할 성자냐면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친가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처음 이제 그 문배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이쪽은 학문이 없는 거예요. 친가 쪽은. 근데 외할아버지는 배우신 분이고 지도자시니까 외할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거룩할 성자 이게 진짜 본명이에요. 본명. 그래서 1912년 4월 15일. 그래서 북한에서는 4월 15일을 민족의 대명절 뭐라고 하죠? 태양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 날 사망했죠.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였는데 집에 오니까 사이렌이 울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김일성 사망했을 때입니다. 네, 평안남도 대동부 고평면 남리에서 만경대라고 하죠. 네, 만경대를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유적지 북한 최대 그런 뭐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사진도 있고. 예. 김성주, 이제 성주, 철주, 삼형제의 장남입니다. 예, 만주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그 소학교 3학년, 5학년 때 이때까지는 이제 그 아버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외할아버지가 키워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짜 의사 노릇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다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주로 5학년 때 만주로 가서 무송 우급 소학교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졸업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그 사후에는 이제 좀 마적단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마골이라는 사람도 공산주의 혁명을 가장한 마적대였는데 주로 이제 부잣집 털어먹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집의 집이 부자였잖아요. 이 집도 마족들이 습격해가지고 재산을 다 털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반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한장이라는 중국 토고한테 재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양아버지가 이제 부자니까 지금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육문중학교는 중국 그 길림성의 최고의 명문중학교예요. 명문학교예요. 만약에 이제 그 강반석이 무한장에게 시집가지 않고 외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외할아버지 지도 아래 교육 아래 김일성이 컸으면 그런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천천히 원수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 살아 있어요 지금도. 네. 그 북한 내각 부총리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정일이 그 후계가 되면서 권력 싸움에 밀렸어요. 삼촌이 밀려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 101살입니다. 예. 이제 육문지와 이제 양부 때문에 양부의 후원으로 이제 그 육문중학교에 다녔잖아요. 이 학교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집안도 좋아야 돼요. 부잣집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요. 선생님이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거예요. 그 상월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를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 공산주의자 모임인 조선 공산 청년회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또 모임이 발각되니까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자연적으로 도주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자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주하면서 이종락이라는 사람의 부대에 추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강반석의
이 사람은 이제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인데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으로 한 20-30명 패거리 끌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털어먹던 도적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쌀을 갖다 주지 않는 사람들은 반동이다, 일제 끈앞풀이라 해서 막 집단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락이 보니까 이 김성주가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공산주의 제대로 배워라. 그래가지고 이 남만학원에 보내가지고 이제 김일성에게, 김성주에게 그 기초 이론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기초 이론. 이때 이제 만주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만주 지역에서는 그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많이 독립운동하러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장 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이 무장 단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뭉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유일당 조직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주의 뭉쳐. 그래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 단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로 만드는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무장부대들도 다 통합을 해서 독립운동하는 무장단체들도 통합을 해서 이제 국민부 산하의 조선혁명군으로 이제 단일한 부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자진 장군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네,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은 적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일본 항일운동을 했잖아요. 일본 일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제 반공운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김자진 장군이 공산주의자들한테 피살을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만학원이 저기가 공산주의를 길러내는 학교다. 저기가 원흉이다. 그래가지고 남만학교에 대한 그런 수배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교사들과 학생들한테 체포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김성주는 다시 이제 이종락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김자진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시기를 거치는 김일성한테는 이제 공산주의는 뭐다? 그냥 여러 애들 데려다니면서 이 집 털어먹고 저 집 털어먹고 이 마을 털어먹고 저 마을 털어먹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다라는 그런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탈 강도 행위들, 마적지를 계급투쟁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이제 그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약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방어하는 짓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한일자의 별성자라는 가명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송 일대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강도 약탈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아지고, 야, 저 조선놈들이 맨날 그 몇십 명씩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을 습격하고 막 중국 사람들 털어먹는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혁명군에서는 야, 저것도 안 되겠다. 저 체포해. 이러다가 중국 사람들이랑 조선 사람들이랑 싸움 나겠다. 그래가지고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동래라는 사람과 함께 8명의 대원을 파견을 하는데, 김성주가 먼저 그 소식, 나를 체포하러 오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고동래와 그 소대원들이 자는 여관을 기습해가지고 그냥 자는데 총으로 쏴 죽여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독립군들 피해가지고 이것저것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조선혁명군에 초항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공산주의 활동한다고 마적질했죠. 약탈하고 다녔죠. 그리고 또 그 체포하라고 보낸 조선혁명군 8명 쏴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혁명군 안에서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해서 잠적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 항일영군, 그러니까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중국 공산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적을 바꾸게 돼요. 네. 공산당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려면 중국 국적을 가져야 되고, 조선 공산당에 가입을 하려면 조선 국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북 항일 연군에는 이제 다수의 한일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조선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하던 그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민테른의 지시로, 소련에 있는 코민테른의 지시로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던 모든 공산당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공산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 공산당도 있었을 거고, 뭐 어느 나라, 그들이 다 이제 중국 국적으로 바꾸고 중국 공산당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일제가 이제 만주를 지배할 때잖아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그 영화도 있죠. 마지막 황제. 89년도가 88년도에서 아카데미상 엄청나게 많이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일제가 데려다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거기에 황제로 삼아요. 아무 실권도 없었던 그 황제지만 이제 만주는 이제 일제가 지배하는 곳이었으니까 이제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되면 실제로 일본군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북 항일연군이 완전히 거의 괴멸이 돼요. 거의 못 살아남아요.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일본 육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거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주는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소련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동북 항일 연군들, 이게 그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옛날 사진들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으로 도망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련 국적을 취득해야 되죠. 그래서 국적이 또 바뀌어요. 소련 국적으로.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군은 이 동북 항일연군,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 공산당들을 이렇게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과의 전쟁이 발발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본과 싸워봤던 군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북 항일연군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당시에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을 진중하는 기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안 맺었으면 소련이 두려워가지고 못하겠죠. 근데 원래 그리고 일본의 계획은 뭐였냐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삼국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은 소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사국동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소련은 이미 독일하고 독소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일본하고 소련은 딱 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도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야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북 항일연군을 흡수를 한 거예요. 왜 소련이 일본하고 싸울 생각을 했냐면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히틀러를 믿었어요. 히틀러는 절대 우리 공격 안 할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소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놈들도 비슷한 놈들 우리 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 항일연군들 공산당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북한 침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무전 그리고 낙하산, 첩보 이렇게 특수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 항일연군 출신 부대원들로 만들어진 이제 소련 제88 특별 정찰 여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찰 여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최용건, 김채, 김일, 김일성, 강건 이제 1세대 빨치산이라고 김일성 친구들이라고 뭐 말해지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88여단의 부대장은 중국 출신 그 주보중이 부대장이고 이 88여단의 지휘관에 1대 대장 김성주, 4대 대장 강건, 3대 정치위원 김책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산군은 정치위원이 있어요, 군대에. 그러니까 지휘관이 있잖아요. 지휘관 아래, 그러니까 지휘관 옆에 정치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위원들이 사실은 실세예요.
근데 이 정치위원들은 사실 군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독일하고 전쟁할 때 엄청나게 밀린 게 이 정치위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